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어, 예, 엊그제 소위 말하는 비자런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 뭐 이렇게 관광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뭐 그 체류 기간 연장할 때 인근 주변 나라들 뭐 태국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이제 뭐 1박 2일 아니면 뭐 2박 3일 이렇게 심지어 뭐 당일치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자를 연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제 영상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지만 작년 12월에 저희 가족은 그냥 관광 비자로 3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아이 학교 입학 테스트 날짜만 잡고 그렇게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이는 입학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바탕으로 제 와이프는 가디안 비자를 이제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하는 90일짜리 그 관광 비자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벌써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만 90일이 다 꽉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죠. 이제 말레이시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연장을 위해서는 관광 비자 같은 경우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비자런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주말에 그렇게 가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비자런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과 어떻게 보면 여행 가는 거죠. 짧게 여행 가고 만약에 들어오는 길에 정말 소위 말해서 운이 없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리잖아요. 어, 뭐 7일짜리만 줬다. 여기 왜 또 연장하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30일짜리 그냥 주는 뭐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그냥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원래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거나 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자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말레이시아 생활을 하는 동안 따로 이렇게 마음 고생한다거나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비자 연장을 해봤고 뭐 영주권도 신청해봤고 그러면서 이런 비자 기다리고 뭐 비자 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봐서 그런지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은 뭐 관광 비자라도 관광 비자 연장되면 좋은 거고 연장 안 되면 뭐 못 들어오는 거죠. 마음적으로 좀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관광 비자를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럼 뭐 제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레이시아에 못 있는 거죠. 어떤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다시 소위 말하는 어떤 적법한 비자를 받기 전에는 말레이시아 못 있는 거 그냥 받아들인다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준비를 하거나 소위 말하는 저는 리턴 티켓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싱가포르 여행 갔다가 그렇게 가족하고 들어왔는데요. 오히려 좀 와이프가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저희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슈가 없어도 만약에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심지어는 90일을 꽉 채우고 출국하는 게 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되게 위험하다. 왜 90일을 꽉 채우고 나가냐. 그리고 뭐 그 말레이시아 밖에서 뭐 1박 2일 뭐 어떻게 보면 단기 체류하고 들어오면 뭐 어떤 불순한 의도로 굉장히 뭐 세컨더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민관 분이 뭐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이제 뭐 질문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꼬이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라고 왜 그런 거 이야기 못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지만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뭐 그렇다고 어떤 뭐 다른 이슈를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비자 기간 동안에 체류한 거고 나가고 또 들어온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나갈 때도
전혀 뭐 어떤 질문이나, 여기 말레이시아는 좀 특이하게 출국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조금 그 이민관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이제 그 출국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는 정말 드물거든요. 출국이라는 건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출국하는데 뭐 다른 이슈가 있을 거 없잖아요. 어떤 뭐 장기 체류다 불법 체류를 한 게 아니라면 어떤 이슈가 될 게 없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좀 당혹스러움을 겪는 그런 경험담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있어가지고 뭐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출국할 때 90일을 꽉 채우고 나갔는데도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어떤 다른 질문을 전혀 받은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할 때도 이제 저희는 가족 여행을 갔던 거니까 이제 가족하고 같이 여권을 이렇게 3개를 드렸더니 그 이민관 분이 마침 그때가 교대 타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했더니 웃으면서 인사 받으시더니 나는 근무가 지금 끝났으니까 옆에 계신 서 있는 분이 또 저희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이제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서 이제 그 근무 교대하는 거를 기다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준비가 되셨는지 저희한테 저희 가족을 보면서 쿠칭에 온 걸 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쿠칭 처음이지 웃으시면서 그러길래 제가 쿠칭에 저희 있었어요. 쿠칭에 있었고 아이가 지금 쿠칭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제 여권부터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관광 비자였으니까, 그리고 제 아이랑 제 와이프는 적법한 여기 뭐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 거 먼저 이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보시더니 보딩 패스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다녀왔으니까 그 보딩 패스 보여드리고 뭐 다른 질문 없었습니다. 그냥 90일짜리 또 찍어 주시더라고요. 제 아이랑 제 와이프는 당연히 이제 멀티 엔트리니까 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그 저희 여권을 돌려주시면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나왔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그 캐나다 국적자라서 대한민국 여권이 없습니다. 근데 뭐 말레이시아에서는 캐나다 여권이 전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 아이랑 제 와이프는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데요. 뭐 제 아이는 이제 국적이 2개지만 여기 말레이시아 올 때는 엄마랑 그 여권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어쨌든 여권 3개 중에 2개가 한국 여권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이라는 걸 아셨는지, 저희는 뭐 따로 가족관계 증명이나 이런 서류를 따로 준비한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리턴 티켓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그런 게 문제될 정도면 세컨더리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마음 편하게 정말 다른 거 준비 안 했습니다. 리턴 티켓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뭐 7일 찍어주고 7일만 있다 가라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고, 뭐 한 달 주시면 한 달 있다가 또 가야 되고, 만약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정말 그렇게 머물고 싶다면 어떤 장기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저도 적법한 비자를 받아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뭐 통상 한 번 정도의 비자로는 무난하다고 또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경험한 그런 비자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워낙 뭐 다른 뭐 질문 하나 받은 거 없거든요. 뭐 뭐 했냐, 뭐 얼마나 더 있을 거냐 그런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뭐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가족들의 그런 대한민국 여권, 그리고 뭐 다른 그나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다는 거. 처음에 여기 입국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족 여행하면서 이번에 비자론을 할 때도 그렇고 가족이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같이 있고
저희는 엄마 아빠고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고 이곳에서. 그래서 또 그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민간을 상대할 때 항상 예의는 갖춰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드러운 분위기가 뭐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사람한테 인사할 때 그래도 눈 마주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도 왜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기보단 뭐 그렇다고 너무 뭐 무슨 인사를 합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진짜 인사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조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외국 생활 많이 한 또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한국 분들 많이 표정이 경직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예, 특히 이제 남성분들 많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그 성인분들이 당신들은 못 느끼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이 부분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거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영상에 마지막 팁은 항상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한국 분들은 그 표정이 되게 경직돼 있어요. 특히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평생을 한국에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국적만 캐나다 사람이지 제가 얼마만큼 캐나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표정들이 되게 경직돼 있으세요, 항상. 특히 이제 영어를 할 때 더 그렇고,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더 그런 게 당신들은 못 느끼시는데 항상 그렇게 경직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정들이 솔직히 이민간에게 좋은 인상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항상 자연스러운 분위기 만드는 거는 한국 분들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왜 인사 한마디에, 건네는 한마디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서 뭐 이민성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한마디 인사말을 던지면서 서로 눈빛 교환하고 서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딱 몇 초 만에 그 생기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한 거라고는 그거 하나입니다. 몇 초간에, 몇 초상간에 그 사람하고 내가 교감을 나누는 그런 능력.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어 있어야 되는 거고,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뭐, 지가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서 적어도 이민성에 몇 번 방문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그래도 내가 다른 거 다 운이죠. 운입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몇 초 만에 그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그 나누는 그 교감이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하고 다르다면 그거 하나 할 겁니다. 솔직히 영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어쨌든 저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비자런에 성공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비자런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 자체가 그냥 가족여행 다녀왔고 잘 비자까지 그렇게 또 받아서 일단 또 한시름 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도 만약에 제가 더 말레이시아에 있으려면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그냥 마음은 홀가분한 게 아니라 더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오히려 받고 나서 마음이 조금 더 무겁네요. 앞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냥 제 경험담이었고요. 뭐 특별한 뭐 어떤 정보 공유는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뭐 제가 경험한 거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